안녕하세요. 램쌤입니다.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나요? 아마 다들 짐작하고 있는 도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겠지요. 지금부터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 15개의 도시들 중에 10개를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적었나요? 과연 순서대로 잘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큰 도시는 5등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입니다. 대구가 인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사람만으로만 보면 인천이 더 큽니다. 대전하고 광주도 역시 비슷하긴 하지만 대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은 광주, 수원, 울산, 고양, 용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인데 수원보다 인구가 조금 더 작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남은 도시는 5군데입니다. 이 곳들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들입니다. 이 곳들을 사람 수가 적은 대로 쓰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적었나요? 과연 순서대로 잘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은 울릉도이고 그 다음으로는 영양, 장수, 군위, 양구 순이었습니다. 아까 서울은 거의 1000만 명이었는데 울릉도는 10,000명이 안 되니 차이가 거의 1000배 가까이 나는 거네요.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한쪽은 사람이 매우 많은 도시이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 거의 없는 촌락입니다. 그럼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적게 사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먼저 인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구는 사람 인과 입구자를 합친 것으로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서 살고 있는지를 인구분포라고 합니다. 왼쪽 지도는 1960년의 우리나라 인구분포, 오른쪽 지도는 2015년의 우리나라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양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인구밀도라고 나와 있네요. 인구밀도가 무엇일까요? 일단 밀도가 무엇일까요? 밀도는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구밀도는 얼마나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어디가 밀도가 더 높을까요? 정답은 왼쪽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면 개수는 오른쪽이 좀 더 많지만 사각형의 크기가 더 작은 왼쪽이 더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알아보려면 개수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일정하게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의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로 따집니다. 1제곱킬로미터니까 가로와 세로가 모두 1km인 정사각형 넓이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9명이 있다면 인구 밀도는 오른쪽 같이 적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960만 명, 면적은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반면 경상북도 영양군은 인구 2만 명, 면적 800제곱킬로미터이지요. 영상을 멈추고 두 도시의 인구 밀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도시인데 인구 밀도가 수백 배나 차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분포를 볼까요? 지도의 왼쪽을 보면 인구 밀도를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붉은색일수록 인구 밀도는 높지요. 자, 이제 두 인구 분포를 보고 다음 무릎에 답해 봅시다.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사회책 64에서 65쪽의 그림을 봐도 좋습니다. OX로 풀어보세요. 첫 번째, 1966년은 2015년보다 인구가 많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들 책의 인구 분포를 보면 1966년은 2915만이라고 나오고 2015년에는 5106만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996년에는 남서쪽이 북동쪽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맞다입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남서쪽이 북동쪽보다 붉은색이 더 많습니다. 붉은색이 많다는 거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1966년에는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주로 농사를 주로 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물이 많아야 하고 평지의 넓은 평야에서 농사가 잘 되었지요.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에 지형할 때 배웠지만 북동쪽은 산지가 많았고 남서쪽은 평야와 강이 많아 농사짓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이 예전에는 인구 밀도가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5년은 1966년보다 인구 밀도 차이가 심하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지도를 보면 1966년에는 붉은색이 진한 곳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했는데 2015년에는 진한 데는 엄청 진해지고 옅은 곳은 엄청 옅어졌습니다. 인구 밀도 차이가 심해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도대체 왜 차이가 심해졌을까요? 힌트는 1966년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정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에는 큰 공장이나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공장이나 회사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지요. 부모님들이 거기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1966년만 해도 도시와 촌락의 인구 차이가 크지가 않았지만 산업화로 인해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 밀도는 엄청 높아지고 촌락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촌락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런 현상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런 현상을 네 글자로 이촌향토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과 부산 쪽은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서울과 부산 쪽 모두 2015년이 되면서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쪽이 많이 높아졌지요. 이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세 군데인데 이곳을 우리가 수도인 서울 근처라고 해서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도권은 땅 넓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사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배운 인구 분포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인구 분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면적은 작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서남 쪽이 인구 밀도가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는 벼농사를 짓기 편한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는 공장이나 회사가 많아지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도시는 인구 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촌락은 인구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것을 네 글자로 이촌항도라고 했었지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